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숙 행정과장입니다. 이대수 행정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개정 이유입니다. 안성시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공공시설의 시민 입장료 등을 감면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시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행사 기간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4조에서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공공시설의 시민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연 1,800만 원이며 기념 행사 등에 소요되는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1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행사 기간에 관한 사항인데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시는 겁니까? 이게 약 한 일주일 정도 보고 일주일 정도 예, 보시는 예. 겁니까? 앞뒤 전후 일주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게 처음 입장료 감면에 관련된 사항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각 시설의 개별 조례에 기타 뭐 시장이 원하는 경우에 이제 감면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입장료 감면이라면 전액 감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무료예요, 무료. 전액 시민의 날 무료? 하루. 예. 하루 당일 하루만 예. 하루만 무료로 하는 예. 거고. 예. 앞뒤 전후 일주일 기간이라는 것은 행사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의 날 전후에서 이제 대개 보면 전이 될 거고요. 전에 뭐 2, 3일 정도 돼서 이제 각종 행사를 좀 그때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모아서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세한 일정. 네, 행정과장 최정숙입니다. 네, 4월 1일 시민의 날이 있는 그 주간 일주일을 시민 주간으로 이제 정해서 운영하게 될 거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리고 그 주간에는 그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뭐 전액 감면할 수도 있고 일부 감면하는 거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관위에도 알아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제 괜찮지만 그 올해 새로 시행하는 거를 이제 작년하고 다르게 더 확대해서 하는 거는 좀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냥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잘 확인하셨다니까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어떤 선거법의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나중에
그 불미스러운 일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거 참고하셔서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이 4월 1일이 시민의 날이 지정되는 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언제부터 이렇게 4월 1일이었던 거죠? 저희가 그 98년 4월 1일자로 안성군에서 시로 승격이 됐는데요. 그때 그 98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시민의 날을 10월 1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4월 1일로 시민의 날이 변경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4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2007년에 4월 1일로 지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걸까요? 그때 당시는 아마 그 10월 1일이 이제 가을철에 각종 행사가 몰려 있고 하니까 그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이제 4월 봄에 하는 데가 많고 해서 아마 그 시기적으로 그 농번기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일제강점기 3대 실력 항쟁지 중에서 유일한 남한에서는 유일한 지역이잖아요. 안성. 그게 4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관에서 3.1운동 기념관에서 4월 1일에 행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하고 시민의 날하고 어떻게 좀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민 주관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4.1 만세 항쟁 그 행사도 같이 연계해서 시민의 날을 주관하고 그 3.1운동 그 만세 항쟁 행사까지 같이 연계해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 보통 이제 아트홀에서 예. 예, 수상자들 굉장히 많고 그 행사를 하고 3.1운동 기념식도 만세항쟁 기념식도 그날 동시에 같이 시간은 좀 조정을 할 거예요. 전날이든지 오후라든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상충되기 때문에 거기 선양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간이 설정이 되면 그 날짜를 좀 조정해서 겹치지 않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4월 1일 날 만세항쟁을 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념식을 하더라도 시민의 날 기념식 내에도 그런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같이 하는구나. 특별히 4.1 만세 항쟁이 있어서 4월 1일 날 시민의 날로 지정한 것이 그래도 좀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연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4.1 만세 항쟁이 물론 뭐 양성 만세고개에서 주 역사적 무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념식들도 많이 하지만 이건 얼마든지 저희 시내권이나 시민분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퍼포먼스를 하고 뭐 기념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접근성이 조금 3.1운동 기념관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할 때는 하더라도 이 시민의 날도 있고 주간이라고 하시니 그런 걸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행사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개발해서 넣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선양회 같은 단체들과 잘 논의하셔서 예. 좀 확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토는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좀 이어서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을 지금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시민날에 국장님 하루라고 하셨잖아요. 하루. 예.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주일을 이제 우리 시민날 주간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국장님은 하루만 감면하는 거고 과장님은 일주일 주간 중에 계속 감면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4월 1일 시민의 날은 4월 1일이지만 4월 1일이 있는 그 주간을 시민 주간으로 이제 조례 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공공시설 감면도 그 주간에는 할 수 있는 걸로. 그럼 지금 국장님하고 두 분이 답변이 서로 다르신 거죠?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양쪽에 지금 답변이 네.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아니고 주간. 지금 말하는 그 주간. 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주간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내내 감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감면한다는 겁니까? 네, 감면할 수 있다로 운영을.
조례에 지금 감면할 수 있다고 네.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자, 그러면은 그 감면 대상자가 일주일 그 주간 내에 안성 시민만입니까? 아니면은 안성을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방문객들,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이제 들리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다 포함입니까? 안성 시민만 대상으로 안성 합니다. 시민만 대상으로 네네. 하시고 네. 나머지 관광객이나 방문객은 네. 해당이 안 된다고요? 네. 시민은 그 날도 당일도 네, 네. 당일도 해당 사항이 없다. 안성 시민만 일주일 네. 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산하기관 및 안성시 소유의 시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러면 혹시 이런 거에 캠핑장도 포함됩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예, 캠핑장도 그러면 그때 무료로 감면이니까 무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의 뭐 조금 뭐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저희 그 산하 기관 시설하고 협의를 해서 감면이 가능한 부분은 하겠지만 캠핑장 같은 데는 그래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캠핑장은 지난번에 그 캠핑장 그 협회에서 네. 오셔가지고도 건의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 건의인 게 무엇이냐면 요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네. 그래서 이제 영업에 많은 그래서 이제 그분들 영업에 피해가 있으면 생업에도 피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민간 영역이 있는 부분까지 만약에 다 감면을 한다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민을 위해서 했는데 또 다른 시민이 혹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는 공공시설만 네, 시 소속 시설만 해당이 그 되기 캠핑장이 때문에 포함돼 있어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캠핑장은 안성 나중에 같은 감면할 때 민간에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그거는. 대해서 지금 각별히 의회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예.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민원을 받고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다 이렇게 그렇게 참 좋네요라고만 환영한다면 그 또 다른 피해자가 혹시라도 나올 수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건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예산 수반 사항이 지금 한 1,800 정도로 나와 있죠. 네네. 이건 이제 단순히 이제 행사 치르는 행사 실비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거 추계는 좀 내보셨어요? 그 감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건지? 그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산으로 세워서 나갈 거잖아요. 아니 여기 있는 그 1,800만 원은 시민의 날하고 이거 말고. 네. 시무식 종무식 행사에 들어가는 이제 전체 예산인 거고요. 아니, 지금 추계는 안 해봤고요. 네. 그거는 어차피 이제 운영비 기준에 나가는 데서 이제 인건비나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면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추가로 들어가는 꼴이죠. 아니 물론 이제 운영하려면 관리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걸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다 시군도 이제 그렇게 많이 감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입장료를 어떻게 됐든 뭐 아트홀이든 어떻게든 그 위탁이나 뭐 하면 거기서 이제 줄 거 아니에요. 입장료를 사고서 감면을 시켜주면 그 돈은 예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그거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보는 사람은 이 연극을 하는 사람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저기 팔아야 그 수익은 어떻게 줘요 그러면?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산하 시설에 이제 운영비하고 이제 수지를 또 거기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거고 제가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건 좀 정확하게 셈이 그것도 당연히 그건 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셈 안 하고 그냥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그냥 넘어가면 그 무슨 셈을 그렇게 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저희가 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게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액 감면을 할 수도 있고 뭐 10%나 20% 할인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그거를- 좀 추이가 좀 나와야 이거 부분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돈으로 봐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왜냐 이걸 자꾸 뭐 인간적으로 뭐
우리가 하는 거니까 좀 니네들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아니 정확하게 비용 계산해서 줄 거 주고 해야지. 그 시에서 그냥 이건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면율이나 전액 할지 일부 할지 그거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망에 그 운영을 위해서 이제 행정적 지원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넣은 게 그 운영에 뭐 많이 이제 적자가 돼서 저희가 보존이 필요하면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그거에서 사망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수반 사항에서 지금 올려놓으신 거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걸 그냥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래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예산은 조금씩 더 줄고 있고, 뭐 경제도 어렵다고 해서 지금 예산은 줄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그 안성시 재정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원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연례 반복적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뭐 보조금 삭감했다가 난리가 나니까요. 근데 지금 재정적으로 보면 안성시도 가용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늘리기보다는 좀 살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좀 필요한데 이제 뭐 이거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다 시민들이야 뭐 늘리겠다고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당장 안성시 살림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좀 고민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더 말씀해 주실 위원님도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뭐 그냥 원안으로 갈까요? 정의를 할까요? 네. 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네, 정의 중에 잠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관련된 조례안은 일단 원안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일단 비용 추계 부분은 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감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그건 한번 좀 따져보셔서 저 의원님들한테 좀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리, 통, 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민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구역의 조정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리, 통,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 1, 2, 3을 각각 개정하는 사항으로 먼저 공두 용두리 센트럴 카운티 아파트 신축에 따라 하용두를 하용두 1, 2로 변경하고 하용두 1, 2를 신설하며 공두 승두리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아파트 신축으로 사곡 4리와 사곡 5리를 신설하며 공두 만정리 이트리티 공두 센트럴 파크 아파트 신축에 따라 신기를 신기 1, 2로 변경하고 신기 1, 2를 신설하며 안성이동 센트럴 파밀리에 아파트를 석정동 1통에서 분리하여 4통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추계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행정리 신설에 따른 이통장 정수 5명 증가분과 행정반 신설에 따른 반장 33명 증가분에 대한 수당으로 연 2,695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아파트 대단지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 조정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공도 승두리 쌍용 아파트 보면은 사곡, 사리, 오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이 두 개로 나눌 필요까지 있나? 아파트가 한 아파트인데. 네, 예. 저 행정과장 최정숙입니다. 원래 아파트 한 개 단지를 한 개 리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 1,300세대가 넘으면 읍면동에서 건의가 있을 경우 또 이렇게 나눠주게 돼 있는데 공도에서 그 분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들이 제가 알기로도 공도에도 꽤 있거든요. 네, 풍림이나 우미린 이런 데들도 다 두 개인가요? 그럼 지금? 네, 세 개까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이거는 지금 뭐 신축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게 그냥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이통장 분반 신청하신 곳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실태 조사를 좀 해서 그 부분도 좀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2항 안성시 리, 통, 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3항 안성시청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 및 복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면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나누어진 읍면 동사무소의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보건면사무소 등 10개 면사무소와 안성일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3개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주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 읍면동 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라 11개 읍면동의 현판 교체 비용으로 1억 1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는 2023년 12월 12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전통훈 의원입니다. 1.2 개정조례안 우리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일괄로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는 것은 네, 우리 시민들한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다 이렇게 좀 각자라고 어려워하셨던 부분들도 있으신데 이렇게 통일되는 거에 대해서 참 잘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산 수반 사항이 일단은 현판 교체 비용이 좀 있습니다. 11개소 지금 현재 예산 수반상이 11개소 이제 보계, 금강, 서운, 대동, 양성, 죽산, 삼죽, 고삼, 안성 1, 2, 3동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 수반상은 한 번인 거잖아요. 이번에 바꾸면서. 그렇죠. 저희가 예. 뭐 편성해서 재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편성하든지 한 번입니다. 한 번. 이번에 하시고 나면 이제 바뀌지고 나면 예. 이 예산 수반상은 다음번부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통일이 안 됐던 게 이렇게 우후죽순 막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이게 뭐 법적인 부분은 없는 거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공문이나 이런 데도 다 이게 바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래서 오직 상위법이나 이런 거는 다 검토를 하신 거죠, 이거는? 네, 이 이제 경과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2016년도에 그 당시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복지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시키면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안성시에서 가장 큰 공도읍 1중면에는 이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면서 그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면사무소하고 동주민센터 이렇게 세 개 이름으로 불려져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그 나머지 신설 안 된 13개소를 다 설치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적인 부분은 좀 잘 따져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이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없다고 하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최승희 의원입니다. 이 안성 3동이나 뭐 삼중면 같은 경우에는 신축 예정되잖아요. 근데 현판을 새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 안성 3동하고 삼죽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현판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네. 그 외에 이제 그 센터에 있는 현판은 할 필요가 없지만 그 뭐 버스 승강장이나 뭐 그 행정복지센터 유도 간판 이런 거는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거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목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유윤상 자연재난 팀장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안성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설치 규격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예산 편성 및 지원 기준,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1조는 홍보 등에 관한 규정과 안 제12조는 협력 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 축에서 관계법령 관찰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간 5천만 원으로 지하 주차장, 차수판, 주택용 물막이판 설치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위원. 예, 이중섭 의원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성에서 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이나 아니면은 건물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뭐 주택이라든지 뭐 지하 주차장 이런 데서 사례가 있었나요? 시민안전과장 장명훈입니다. 저희가 집중호로 왔을 때 2022년도에 저는 1, 2, 3조 재난 피해가 있을 때 그때는 반지하 주택 피해가 좀 발생이 돼서 침수주택이 있어도 평상시에 있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재해 관련해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구조 지원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침수 지금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인데요. 설치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단서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29조에 따른 장기수선 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보조금 지급이 공동주택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연재난 팀장 윤상입니다. 우선은 공고를 했을 때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주택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구조 2항에 보시면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단독주택하고 소상공인 건축물은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200만 원이 넘어가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80%가 아니라 더 많은 금액도 그럼 이분들이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 장명훈입니다. 저희가 자부담으로 이제 20% 정도를 이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총 금액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지원의 한도를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제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수반 사항에는 사실 이 소상공인 건축물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주차장 차수판 지원이 지금 한 4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주셔서 10개소를 해놓으셨는데 요거는 이제 뭐 공동주택이 1천만 원 이하니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면 소상공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택용 물방기판보다는 비쌀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성 시내에도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는 큰 건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빌딩들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하로는 할 수가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시민안전관 전명입니다. 저희가 그 단독주택에서는 한 5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지하 주차장이나 들어가는 거는 소상공인하고 포함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이렇게 소환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어차피 이 법 자체가 이제 앞으로 방지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방지를 하고 선제적으로 간다는 측면에서는 이 조례안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 있는 이제 점유주 분들께서는 굳이 여기다 돈을 들여야 하나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신청이 좀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안성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침수가 우려가 되는 지역이 있고 침수가 됐던 곳이 있으니까 그쪽을 위주로 해서 저는 80%가 아니라 100%는 해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 11조에 보시면 홍보가 있습니다.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2항에 보면 11조 2항에도 이 주택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에게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시민안전관 전명입니다. 저희가 그 이런 전에 이제는 그 폭우가 오든 어떤 재해가 있을 때 이제는 그 어떤 이력이라든가 이제 하천이 범람이라든가 이런 그 계획에 맞춰서 관리 주체나 뭐 이런 분한테 좀 설치를 좀 홍보를 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뭐 안성에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만 혹시라도 향후에 발생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런 그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주니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부동산하고도 또 관련이 또 깊기 때문에 더 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입자를 얻는 부분들도 그렇고 주택 소유자도 이제 팔 때 이 이력이 남게 되면 사실은 부동산 가격에도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침수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해서 안전하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하면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소상공인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상가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상가는 일반 뭐 음식업에 종사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닌 거고 그 어쨌든 이게 자기 그 부담금이 없으면 뭐 무료라 그러면 누구나 열심히 설치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저희가 집중호우가 점점 심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설명 들었을 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별로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되고 또 안성에 또 뭐 집중호우 피해가 20년, 22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상가 지하 주차장들이 아양동 같은 데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대책이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상가 쪽으로는 아직 뭐 지하 주차장인데 저희가 그 현재 작년에도 이제 워터댐이라고 그래서 이제 모래주머니나 이런 걸도 좀 사서 좀 배부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해서 어떤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집중호우 장마철 오면 그 옆에 미리미리 좀 그런 지하 주차장 같은 거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어제 또 그 동아방송대 앞쪽에 반지하 집 같은 경우에 이 주택용 물막이판 설치를 하는 게 좋은 건데 그거 설치할 때는 그 건물주가 하는 거죠? 저희가 저 건물주의 동의가 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건물주도 그렇지만 또 임대자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저희가 50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한 43개소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적극 홍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지불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여기 그 조례에 있는 것처럼 올해 이제 5천만 원 예산을 세우는 그 자기 건데, 부담금은 예, 자기 부담금을 넘었을 때 그 넘었을 20%. 때는 진짜 건축주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하는 건가요? 건축주가 해야 되겠죠. 아, 건축주가 네.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여튼 반지하가 안성에도 260 몇 개소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잘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우리 안성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연에 관한 조례안 네, 잘 검토해 봤습니다. 이 조례안을 쭉 검토해 보는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제 2023년 그 경기도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요, 이 조례가 시작하라고 이제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행안부에서 이제 그 지시가 내려온 거는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후 상황이 급변으로 인해서 지금 막 폭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침수 방지 시설을 좀 중요성을 더 얘기가 나왔고요. 보니까 행안부에서 기존 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개정 확산을 위해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내셨습니다. 보니까 공문에 좀 내려보내셨는데 그 내려보낸 공문을 쭉 봤더니 제5조의 기본 표준 조례안입니다. 제5조에 보니까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보면은 1항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표준 조례 안에는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안성시 조례를 좀 봤습니다. 저희 안성시 조례를 보니까 제5조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보시면은 저 아래 쭉 내려다 보시면 4쪽입니다. 지원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보시면 제5의 사항을 보시면 여기는 우리 큰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시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표준 조례안에도 보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안성시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는 하여야 한다. 이거는 우리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이 표준 조례안을 따라가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시행하고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여기에 담아져야 이것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확실히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민안전관 잠영입니다.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좀 변경해서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하여야 한다로 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하 주차장의 차수판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용 물막이판 이제 비용 추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뭐 물막이판이 별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면 차수판으로 넣을 수도 있고 차수판이 좀 없을 때는 뭐 물막이판이 더 많을 때는 약간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우리 이 차수판이라든지 물막이판을 하는 업체가 안성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시민안전관 자명인데 현재 이건 어떻게 안- 진행해 주실 건지 예, 설명. 안성시에는 없고 저희가 그 도하군전 행안부에서 그 작년에 좀 내려온 거를 저희가 발치를 했는데 그 공동주택 지하주차 물막이판 업체는 전국에 26개 업체고요. 네. 그 수도권에는 11개 있고 부산에는 5개, 대구 2개, 강원도 3개, 경북 4개, 경남 1개 해서 전체적으로 26개가 있고요.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업체는 24개 업체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아, 네. 수도권에만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것만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품질에 대한 품평도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조달에 등록한 업체 거를 우리가 갖다가 쓰게 되는 겁니까? 아,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결과 아직은 이제 조달에 이제 올라간다는 거는 저는 그 지금 정책적으로 이제 있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조달 검색한 결과 지금은 없어서 만약에 저희가 한다 그러면은 저 지급자재식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전국에 있더라도 경기도 수도권 내에 네. 있는 경기도에 있는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수판도 보면은 조달 등록된 건 없고 그냥 예, 맞습니다. 예. 아직은 없다는 예, 얘기신 지금 저 거죠?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업체에서 지금 현재 많은 그런 그 계획에 맞춰서 좀 그럼 하는데 경기권에 혹시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로 저희가 차수판. 차수판요. 차수판으로 된 거를 지금 그냥 수도권으로 해서 11개로만 지금 제가 있어서 물막이 수도권에 판으로 그냥 된 게. 11개. 예. 그러면은 물막이파는 수도권에 24곳이 있다고 아까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물막이 파는 24개. 네. 그다음에 그 물막이 판 공동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건 수도권에 11개. 이게 설치가 되게 까다롭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 반지하 주택에 있는 거는 저는 이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고 알루미늄으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50cm나 한 60cm 정도 그 창문 틀 있는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거는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60cm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지하 주차장 물이 못 들어가도록 그걸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안성에서 처음 해볼 일인 것이 않습니까? 처음 해는 일인 것만큼 그 제품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어떤 것들이 좀 좋은지 충분한 검토를 좀 하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수정 의견 다 됐나요? 예, 정리를 좀 할까요? 예. 예.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화장실 다녀오시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안성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4항에서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를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배석하신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하신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린 징수과장입니다. 허희경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기부금 범위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제 3조의 위원회 외 설치 및 기능, 안제 4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제 10조 별지 제4호 기부정서 신설 및 조문 정비, 안제 11조 기부자 예외에 관한 사항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로 용어 순화 등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지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상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희 의원님, 그 손을 올리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일단 뭐 자, 내용이 없으신 거 그 질문 내용이 없으신 것 같고요. 지금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